안녕하세요. 미주 내 집입니다. 우리 채널의 시그니처 시리즈 중 하나죠. 월별 미국 배당주 소식 끝판정리 시리즈입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면 최근 컨디션이 조금 좋지 않아 우리의 인공지능 친구인 클로바의 목소리를 빌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소식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센스 부탁드리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오늘 공부할 순서는요. 먼저 배당 인상을 발표한 기업들을 같이 살펴보고 이어서 배당 컷을 발표한 기업들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지금 사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식들, 즉 배당 나기를 같이 살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자료에 나오는 주가와 배당 수익률 등은 9월 29일 종가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2021년 9월 배당 인상을 발표한 기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티커는 MSFT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컴퓨터 소프트웨어, 게임, 전자 디바이스 등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누구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제품을 한 번쯤 써보셨을 텐데요.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는 11%의 배당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12년 연속 배당 인상을 하게 되었고요. 현재 배당 수익률이 0.87%인데 4년 평균 배당 수익률이 1.32%인 점을 고려하면 배당률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주가가 다소 고평가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년 현금 흐름 기준 배당 성향은 22.20%로 매우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9.24%로 준수합니다. 배당 안전성 점수는 최고점인 99점을 받고 있습니다. 5년 총수익률은 428.06%로 같은 기간 S&P 500의 수익률인 120.2%를 크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무려 $600 규모의 신규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한 줄 평은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말 최고의 배당 성장주 중 하나입니다. 미주네 집 배당 코어주로 편입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모든 배당 성장 투자자들이 보유할 만한 그런 멋진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리얼티 인컴입니다. 티커는 O이고요. 리얼티 인컴은 대표적인 상업 부동산 리츠입니다. 참고로 리얼티 인컴의 경우에는 더 먼슬리 디비덴드 컴퍼니라는 문구를 로고에 두고 있는데 그만큼 매월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것에 대해 아주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배당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많은 배당주입니다. 리얼티 인컴은 작년에 제가 아주 세세하게 분석한 영상이 있으니 이 영상을 못 보셨거나 리얼티 인컴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리얼티 인컴은 0.2%의 배당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상당히 낮은 배당 인상이라고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리얼티 인컴의 경우 월 배당 기업이라 크게 인상하는 것은 재무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리얼티 인컴은 1년에 3에서 4번 정도 배당 인상을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연일 회 배당 인상을 하는 반면 리얼티 인컴은 조금 더 낮은 배당 인상이지만 더 자주 하는 거죠. 리얼티 인컴은 26년 연속 배당을 인상해오고 있는 배당 귀족인데 배당 귀족 중 리츠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바로 이 점으로 인해 리얼티 인컴의 투자 매력이 있기도 합니다. 현재 배당률은 4.36%인데 4년 평균 배당 수익률이 4.39%인 것을 감안하면 배당률 기준 현 주가가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F 기준 배당 성향은 79%로 안전하고요.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3.63%입니다. 배당 안전성 점수는 70점을 받고 있는데 심플리 세이프 디비덴즈가 리츠에게 조금 더 박하게 점수를 주고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년 총수익률은 17.34%로 같은 기간 S&P 500 대비 크게 언더퍼폼했습니다. 저의 한 줄 평은요. 우선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리얼티 인컴은 대표적인 월배당 기업이자 리츠로는 몇 안 되는 배당 귀족입니다. 이 자체로도 투자 매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주가 수익보다는 매월 안정적인 현금 흐름 창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배당 투자자에게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필립 모리스입니다. 티커는 PM이고요. 필립 모리스는 세계적인 담배 제조 및 판매 회사입니다. 과거에 알트리아와 같은 기업이었는데 단독점 때문에 분사를 했고요. 필립 모리스는 4.2%의 배당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13년 연속 배당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5.08%이고 4년 평균 배당 수익률이 5.47%인 것을 감안하면 배당률 기준 현 주가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년 현금 흐름 기준 배당 성향은 72.36%로 다소 높은 편이고요.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3.42%로 낮은 편입니다. 배당 안전성 점수는 63점을 받고 있고 5년 총수익률은 28.62%로 같은 기간 S&P 500 대비 크게 하회합니다. 저의 한 줄 평은요. 우선 담배 산업이 사양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큰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필립 모리스에 투자할 경우 주가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다만 담배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있는 만큼 필립 모리스는 벌어들이는 돈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배당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만 저는 필립 모리스보다는 현재 제가 투자하고 있는 알트리아를 더 선호합니다. 네 번째 기업은 맥도날드입니다. 티커는 MCD이고요. 맥도날드는 뭐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체인점이죠. 이번에 맥도날드는 7%의 배당 인상을 발표했고 이로써 47년 연속 배당을 인상해오고 있는 배당 귀족입니다. 현재 배당 수익률은 2.26%이고 4년 평균 배당 수익률이 2.36%인 것을 감안했을 때 배당 수익률 기준 현재 주가는 적정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2년 현금 흐름 기준 배당 성향은 43%이고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7.7%입니다. 때문에 이번 배당 인상도 지난 5년 동안 배당 인상을 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배당 안전성 점수는 77점을 받고 있고요. 지난 5년 동안 총수익률은 139.53%로 같은 기간 S&P 500을 아웃퍼폼했습니다. 더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였다는 것이죠. 저의 한 줄 평은요. 맥도날드가 자유소비재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경기가 안 좋아질 때 방어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다 보니 저는 필수 소비재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고려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배당 인상도 준수하고 현재 밸류에이션도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 기업은 이노베티브 인더스트리얼 프로퍼티즈입니다. 티커는 IF입니다. IF는 의료용 대마초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임대해주는 리츠입니다. 굉장히 이색적인 리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IF는 7.1%의 배당 인상을 발표했고요. 현재 4년 연속 배당 인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4년이라는 기간이 짧아 보이지만 사실 IF이 상장한 지 4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장 이후 꾸준히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배당 수익률은 2.57%이고 지난 4년 평균 배당 수익률이 2.53%인 것을 감안했을 때 배당 수익률 기준 현재 주가가 적정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F 기준 배당 성향은 86.61%이고요. 3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무려 70.58%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배당 안전성 점수는 60점을 받고 있는데요. 아까 리얼티 인컴을 다뤘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플리 세이프 디비덴즈에서는 대체로 리츠에게 점수를 박하게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5년 총수익률은 43.03%로 같은 기간 S&P 500보다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의 한 줄 평은요. 일단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IF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리츠 중 하나입니다. 폭발적인 주가 상승과 배당 인상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꾸준히 모아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IF는 2021년에만 벌써 세 번째 배당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개월 전에 IF에 대해 다룬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 업로드 이후로 35% 정도 더 올랐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은 제가 영상 링크를 걸어둘 테니 꼭 한번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섯 번째 기업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입니다. 티커는 TXN이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미국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12.7%의 배당 인상을 발표했는데 이로써 18년 연속 배당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배당 수익률은 2.36%인데 4년 평균 배당 수익률이 2.45%인 것을 감안하면 배당 수익률 기준 현재 주가는 적정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2년 현금 흐름 기준 배당 성향은 50.55%이고요.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21.83%로 매우 훌륭합니다. 배당 안전성 점수는 90점을 받고 있고 지난 5년간 총수익률은 218.77%인데 같은 기간 S&P 500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한 줄 평은요. 우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2021년 1월부터 미주네 집 관심 종목이었고 배당 코어 편입 후보 종목이었습니다. 그만큼 폭발적인 배당 성장과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또 배당 안전성도 훌륭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7번째 기업은 아메리칸 타워입니다. 티커는 MT입니다. 아메리칸 타워는 미국의 대표적인 대형 통신 탑리츠입니다. 이번에 아메리칸 타워는 3.1%의 배당 인상을 발표했는데요. 3.1%라는 배당 인상에 다소 실망하실 분도 있겠지만 아메리칸 타워는 2021년에 들어서 벌써 세 번째 배당 인상입니다. 이로써 9년 연속 배당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배당 수익률은 1.95%이고 4년 평균 배당 수익률이 1.8%인 것을 감안했을 때 배당 수익률 기준 현재 주가는 저평가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F기준 배당 성향은 54.47%로 매우 안전하다고 할 수 있고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19.32%로 매우 훌륭합니다. 배당 안전성 점수는 78점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다른 리츠들을 다룰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5년 총수익률은 163.23%로 같은 기간 S&P 500 대비 크게 상회했습니다. 또한 아메리칸 타워는 2022년 만기 채무를 전액 상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 많이 남으니 부채나 줄이겠다는 겁니다. 아메리칸 타워는 이프와 마찬가지로 저의 최애 리츠 중 하나입니다. 8번째 기업은 어센추어입니다. 티커는 앵리이고요. 어센추어는 글로벌 IT 및 컨설팅 기업입니다. 이번에 어센추어는 10%의 배당 인상을 발표했고 이로써 17년 연속 배당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배당 수익률은 1.2%인데요. 4년 평균 배당 수익률이 1.5%인 것을 고려하면 배당률 기준 현재 주가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년 현금 흐름 기준 배당 성향은 25.10%로 매우 안전하고요.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9.86%로 준수합니다. 배당 안전성 점수는 92점으로 매우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5년 총수익률은 202.89%로 같은 기간 S&P 500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번에 어센추어는 $30 규모의 추가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주주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 많았던 발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센추어는 2020년까지는 반기 배당, 즉 1년에 2번만 배당을 지급하다가 2020년부터 분기 배당, 즉 1년에 4번 배당을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주주환원 정책에 더욱 힘쓰겠다는 기업의 의지로 볼 수 있겠네요. 어센추어의 배당은 매우 안전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배당 인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번째 기업은 록히드 마틴입니다. 티커는 LMT이고요. 록히드 마틴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방산업체 중 하나입니다. 전투기 등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죠. 이번에 록히드 마틴은 7.7%의 배당 인상을 발표했는데요. 이로써 19년 연속 배당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배당 수익률은 3.18%이고 4년 평균 배당 수익률이 2.38%인 것을 감안할 때 배당률 기준 현재 주가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년 현금 흐름 기준 배당 성향은 35.55%로 매우 안전한 수준이고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9.52%로 상당히 준수합니다. 배당 안전성 점수는 84점을 받고 있고
지난 5년간 총수익률은 62.03%로 같은 기간 시장보다 크게 하회했습니다. 매우 좋지 못한 퍼포먼스를 보였죠. 저의 한 줄 평은요. 우선 저는 여전히 록히드 마틴이 저평가된 우량주라고 생각합니다.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배당 역시 매우 안전하고 배당성 장매력도 좋다고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록히드 마틴은 $50 규모의 추가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승인했기 때문에 경영진 역시 현재 주가가 매우 저평가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주가 상승에 적자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추가로 록히드 마틴이 20% 이상 저평가되었다는 영상을 올려드린 적 있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째 기업은 JP모건입니다. 티커는 JPM이고요. JP모건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 중 하나이자 미국에서는 가장 큰 은행입니다. 이번에 JP모건은 11.1%의 배당 인상을 발표했고 이로써 11년 연속 배당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배당 수익률은 2.42%이고 4년 평균 배당 수익률이 2.62%인 것을 감안했을 때 배당률 기준 현재 주가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년 현금 흐름 기준 배당 성향은 27.05%로 매우 안전하고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14.87%로 훌륭합니다. 배당 안전성 점수는 60점을 받고 있고요. 5년 총수익률은 185.75로 같은 기간 S&P 500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저의 한 줄 평은요. 우선 JP모건은 미준의 집 배당 코어주로 편입하고 매수하고 있을 만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당 성장주입니다. 2020년부터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고 미국의 은행주 중에서는 가장 우량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패드의 금융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앞으로 JP모건의 배당 상승 여력이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업입니다.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티커는 스벅스이고요. 스타벅스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엄청난 팬덤을 보유한 세계적인 커피 프랜차이즈죠. 이번에 스타벅스는 8.9%의 배당 인상을 발표했고 이로써 11년 연속 배당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배당 수익률은 1.61%로 4년 평균 배당 수익률이 1.87%인 것을 감안했을 때 배당률 기준 현재 주가는 다소 고평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년 현금 흐름 기준 배당 성향은 37.26%로 안전하고요.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17.26%로 매우 훌륭합니다. 배당 안전성 점수는 조금은 낮다고 할 수 있는 67점을 받았습니다. 5년 총수익률은 128.04%로 같은 기간 시장과 거의 비슷한 총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의 한 줄 평은요. 안정적인 배당 성장주. 이 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스타벅스에 투자하고 있지는 않지만 스타벅스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스타벅스에 투자해서 거기서 나오는 배당으로 커피값을 충당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순서인 배당 컷을 발표한 기업들을 보겠습니다. 다행히도 저번 달과 마찬가지로 배당 컷을 발표한 기업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사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요 주식들을 정리했습니다. 10월 8일까지의 배당락일 가져왔는데요. 10개의 기업을 추려봤습니다. 시스코, 달러제너럴, 컴캐스트, JP모건, 제너럴 다이내믹스, 마스터카드, 마쉬 앤 맥레넌 컴퍼니, AT&T 버라이즌, 그리고 오라클입니다. 해당 자료는 잠시 영상을 멈추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내면 너무 아쉬우니까 5개 기업을 추려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JP모건인데요. JP모건은 아까 본문에 다뤘기 때문에 조금만 첨언을 한다면 2021년 1월 1일부터 총수익률이 34.34%로 같은 기간 S&P 500의 수익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JP모건의 주가 상승은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JP모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싶으신 분은
지난 7월에 올려드린 JP모건 영상을 참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저는 JP모건을 크게 매수해서 상당한 수익을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너럴 다이내믹스입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미국의 방산업체인데 보시면 지난 5년간 퍼포먼스가 매우 저조했습니다. 시장 대비 정말 크게 하회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런데 최근 1년에는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수익률이 시장을 상회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워낙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저평가되었는데 드디어 시장에서도 반응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한 적정 주가는 228달러 66센트이고 현재 주가가 199달러이기 때문에 여전히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로 봤을 때도 현재 배당 수익률은 지난 5년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다이맥스도 지금 주목할 만한 배당주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제가 곧 준비하고 있는 콘텐츠를 통해서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마스터카드인데요. 마스터카드는 비자와 함께 결제 페이먼트 기업 탑2를 형성하고 있죠. 마스터카드는 지난 5년간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시장을 정말 크게 상회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지난 1년간은 정말 재미가 없었어요. 보시면 지난 1년간 마스터카드의 총수익률은 5.55%에 불과하지만 같은 기간 S&P 500은 32.65%의 총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아마 마스터카드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특히 지난 1년 안에 매수하신 분이라면 상당히 답답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덕분에 마스터카드는 이제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적정 주가도 416달러 52센트로 현재 주가 대비 17.93%의 업사이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배당 수익률로 봤을 때 지난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도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제가 리오프닝 되면 마스터카드와 비자와 같은 신용카드 기업들은 크게 탄력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 마스터카드를 매수하는 것도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기업은 AT&T인데요. AT&T의 5년 총수익률을 보면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5년 동안 AT&T를 보유했을 때 총수익률은 마이너스 9.35%입니다. 총수익률이기 때문에 배당이 반영된 겁니다. 조금 처참하죠. 지난 1년간 총수익률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지난 1년간 AT&T는 마이너스 1.9%의 총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시장을 모시기는 것도 아쉬운데 마이너스라니 AT&T 주주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몇 개월 전에 AT&T를 전량 매도했다는 내용을 공유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투자하면서 전량 매도한 경우는 몇 번 안 되는데 제가 가장 좋아했던 주식 중 하나였던 AT&T를 전량 매도한 이유는 그 이유는 바로 AT&T에 대한 저의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AT&T가 미디어 부문을 전부 분사하기로 결정하면서 순수 통신 기업으로 가겠다는 소식을 발표하자마자 저는 AT&T에 더 이상 투자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AT&T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제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저의 매도 원칙에 따라 전량 매도한 겁니다. 그런데 AT&T의 현재 주가가 저평가는 맞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현재 주가가 27달러 36센트인데 적정 주가는 29달러 42센트이기 때문에 저평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배당 수익률도 보시면 지난 5년 평균 대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고민하신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가가 오른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언제 오를지도 모르겠고요. 오늘 살펴볼 마지막 기업은 버라이즌입니다. 버라이즌의 경우에도 앞서 살펴본 AT&T와 마찬가지로 지난 5년간 시장 대비 실망스러운 퍼포먼스를 보여왔습니다.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다면 AT&T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인 반면 버라이즌은 그래도 30%의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퍼포먼스는 AT&T보다 더 안 좋았습니다.
마이너스 4.54%의 총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버라이즌의 밸류에이션이 다소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버라이즌은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 나가는 돈도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저는 투자 매력을 크게 못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기업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잉여 현금 흐름도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이고, 잉여 현금 흐름 대비 시가총액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또 지지부진하고요. 주가는 지지부진한데 잉여 현금 흐름이 계속 줄어드니까 잉여 현금 흐름 대비 시가총액이 커지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배당 수익률로 봤을 때 지난 5년 평균 대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올해 투자하실 분들은 지금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포맷으로 2021년 9월 미국 배당주 소식 끝판 정리를 준비해봤습니다. 유익하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고 싶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유익한 내용으로 공유드리겠습니다. 미준의 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